평화로운 주말을 흔드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었죠.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두 여야 대표의 회담이었는데요. 이게 11년 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놀랐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안 만났을까요? 네, 2013년 황우여 김한길 대표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 11년 만에 만나서 135분 동안 회담을 했던 한이 대표 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 저는 만나기 직전까지 생각하면 또 만나서 뭐가 있겠어. 만나서 티격태격하고 성과도 없을 거고 또 만나고 나면 또 얼마나 뒷소리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때? 만났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 그리고 뭐라도 또 됐으면 좋겠고 둘이 만약에 합의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라면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이 없지 않겠냐. 무슨 생각했냐면 어찌됐든 저는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 이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국민의 이제 그 다수를 점하지 못했지만 108석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 역시도 이 양당의 힘을 합하면 양당이 동의하는 거라면 국민들 대다수가 어찌 보면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우리 동의해서 뭐든지 보여준다라면 상당히 국민 총화에도 도움이 될 테고 정치에 대한 그간의 국민들의 오해들 를 불식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혼자 있을 때. 저도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면서 쭉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 하루 만에 끝나고 무슨 말들을 하는지 이거 보면은 정말 저는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국민의힘의 누가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한 거 보면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양당의 수석 대변인이 지금 진실공방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까지 직접 두 분이 맞서진 않았지만 사실상 설전을 벌인 거예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비공개 대화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충분히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런 적 없다. 당내 논의 중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기존에 냈던 특검법 철회하시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소위 이제 앞뒤가 좀 사실관계가 좀 안 맞는 상황에서 진실공방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믿음이 한번 깨지기 때문에 다음 회담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구 기자님이랑 통화를 하고 개인적인 사석에서 만나고 하면은 사실 녹취를 쭉 풀어놓고 보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제가 최근부터는 기자분들하고 통화를 하면 이제 녹음을 드디어 하거든요. 하셔야 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아예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아예 안 했는데 너무 많은 오해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부터 녹음을 하는데 이게 제가 녹음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따지는 것도 웃기고 그런 생각에서였는데 조승래 수석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어떤 측면은 또 그렇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해석이 이 이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결국은 저와 같은 시각. 정말 평창올림픽의 그 남북 간의 만남을 연상할 만큼 벅찬 기대가 있었는데 오전부터 그렇게 싸우자면 전 그 조승래 대변인의 말씀을 보고서 딱 드는 생각이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니까 공개 대화하자고 했었구나. 생중계. 이러면 참 정치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고 국민들의 희망을 넓혀갔다가 금방 다시 쪼그려버린 행위잖아요. 참 안타깝다. 어제 발표문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생 정책을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고 추석 때 의료 응급 체계를 다시 이제 강하게 좀 이제
다잡고 정부에 촉구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좀 묻혀버렸어요. 이런 논쟁과 진실공방 때문에. 여하튼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많은 뭐랄까요? 희망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본다라면 이런 모습들도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렇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어떤 언급을 했냐면 0.1%라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전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른바 그 서초동 룸사롱인가요? 뭐 청담동 룸사롱 사건 술자리. 이거 그때 당시 지금 말한 바에 의하면 조승래 대변인 말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 계엄령에 대한 제보 있다. 그때도 제보 있었죠. 이른바 첼리스트인가요? 제보 있었죠. 그리고 뭐 유사 언론, 뭐 언론인들의 취재도 있었죠. 그러면 공론화될 만한 자격이 되냐는 거죠. 0.1%의 가능성 있다는 이유로 되냐는 거죠. 자, 한번 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1%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공포를 자극하는 이런 게 타당해진다라면 자, 계엄령 0.1%의 가능성하고 북한이 내일 핵실험할 가능성하고 전 어떤 게 더 높을 거냐. 저는 이거 0.1%? 아니 1%? 내지는 저 이미 뭐 유력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보도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10%, 20%, 30%더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정부에서 야 북한 핵실험한다. 내지는 뭐 영평도의 뭐 총격 사건 이런 게 제2, 제3 없을 수 있겠습니까? 0.1%보단 더 된다고 봐요. 그럼 내일부터 매일 민방위 훈련하고 매일 정신 훈련하고 이런 것도 그러면 타당화되는지. 0.1%라는 기준에 맞춘다면 보도가 못 될 게 없고 그렇죠. 공표가 못 될 게 없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언론의 역할 그리고 본인들 야당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는 이상 0.1%가 만약에 1%로 2%로 현실화되면 그때 돼서 움직여도 되거든요. 우리가 0.1%의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그런 걸 웃어넘기느냐 아니냐란 말입니다. 우리가 1%, 10%, 20%, 60%가 된다라면 내일 당장 저부터라도 계엄령 하겠다면 저 발벗고 나설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섣부른 이런 선동질에 너무 맛을 들였고 이분들 정치인들이 아니라 길바닥에 선동꾼이 다 돼버렸다. 전 이분들에게 좀 극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이렇게 아주 소프트한 말로 예의 범죄를 차린말로 하면 정신 못 차려요. 저는 조승래 뭐 벌써 삼선 의원이던데 전 야 이런 분이 삼선 의원이었나 의아스럽던데 제발 정치 좀 해라. 길바닥 이런 선동질 말고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선동하자고 하면 미러링으로 정부가 내일부터 나서서 북한이 핵실험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국민들을 통제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계사님의 이 남북 정상회담을 보듯 평창 올림픽을 보듯 했던 이 마음의 감동과 따뜻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식기도 전에 양쪽이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계엄령까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반박을 또 했어요. 이게 또 워낙 또 강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역풍 불 게 뻔하고 국회에서 막힐 게 뻔한 이 계엄령을 과연 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바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해진 게 여러분 탄핵이란 두 글자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저는 뭐 지금 그러잖아요. 뭐 탄핵 논란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박원순 또 누가 있으니까 안희정, 안철수 누가 맨 먼저 탄핵을 이야기했냐. 그리고 다 탄핵에 대해서 뭐 이렇게 뒤로 도망갔다. 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변명을 해줘 볼게요. 그때 당시 탄핵 두 글자를 우상호 의원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다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다 도망만 다니던 사람들이 막 이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때 왜 그랬었냐면 탄핵에 대한 역풍이 불까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란 두 글자를 섣불리
제시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야 우리 이른바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되도 않는 그런 이제 과도한 체벌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계엄령 이거조차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심판이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피드백들이 네. 피드백들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승래다 이재명이다 계엄을 이렇게 쉽사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향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 서클 동아리 선배, 대학 동아리 선배 네. 또 박선원 의원도 또 얘기했던데 계엄에 그래. 대해서 조금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책임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또 심판을 해줘야만이 이런 발언들이 수그러드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맨날 이야기하는 게 계엄이다, 탄핵이다, 탄핵. 살인자다 이런 말들을 무시로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